자, 이번에는 JDK 설치 후에 자바 개발을 위해서 통합 개발 환경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열고요. 웹브라우저를 열고 www.eclipse.org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찾아서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자, 이클립스의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바 1.8 버전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패키지스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다른 버전을 받도록 할 거예요. JDK 1.8 버전을 지원하는 마지막 이클립스 버전은 2020년 6월에 나온 4.16 버전입니다. 요거 넘어가게 되면 최소 JDK 지원이 11 버전부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 버전을 가지고 노는 경우에는 이 4.16 버전 요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자바 공부만 할 거면 자바 개발자를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을 준비하시면 되고, JSP나 스프링 같이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거라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엔터프라이즈를 받으셔도 이 자바 디벨로퍼의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걸 받아서 진행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스에서 각자의 운영체제에 맞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OS 용도로 JDK도 그렇게 설치를 하셨을 거니까요. 저는 윈도우즈를 쓰고 있으니까 해당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합니다. 클릭하면 다운로드 링크가 나오고요.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클립스가 다운로드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클립스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압축을 푸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클립스는 JDK만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고요. 따로 뭔가를 설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압축을 풀어놓고 바로 실행하면 JDK를 통해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클립스 압축을 원하시는 곳에 푸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클립스 안에 있는 여러 파일들이요, 이 경로가 굉장히 길어요. 이름이나 경로들이 굉장히 길어서 윈도우즈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문자열을 넘어가는 경우, 경로 표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대로 동작이 안 될 수 있어서 우리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폴더가 C 드라이브에 자바 스터디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요 아래에다가 여기에 풀기, 왜냐면 이클립스 폴더 안에 요 바로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풀기 하면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딱 하고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로를 짧게 만들어서 압축을 풀어주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이클립스라는 이름으로 압축이 해제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가 압축이 풀리고 나면 이클립스 폴더 안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고요. 이게 이클립스를 실행하는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JDK가 설치되어 있다면 알아서 잘 실행이 됩니다. 환경 변수 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클립스는 잘 실행이 돼요. 자, 근데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시면 이 녀석의 동작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클립스라는 걸 가지고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작업하기 위한 폴더를 하나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하기 위한 폴더. 요거를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클립스는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해서 해당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이것저것 작업할 수 있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용도로 여러분이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하나 만들어 두시고, 이름은 꼭 워크스페이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바를 가지고 놀 때는 자바 워크스페이스고, JSP를 가지고 놀 때는 JSP, 뭐 스프링일 때는 스프링,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도 편하신 대로 이름을 잘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선 그냥 워크스페이스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 이클립스가 실행되면서, 자, 어떤 워크스페이스로 동작할 건지 셀렉트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아주 버릇처럼 뭐가 뜨면 바로 눌러버리시는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자바 코드가 어디 있는지 막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폴트로는 여러분의 사용자 계정에 이런 폴더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디폴트로 쓰지 말고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이 제어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다음 여기 체크박스가 하나 있는데, 지금 지정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체크를 했다고 해서 뭐 다른 워크스페이스로 못 바꾸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클립스는 실행을 할 때 어떤 작업 폴더를 가지고 실행할지만 결정하면 되고요. 나중에 같은 이클립스지만 다른 작업 폴더로 이동해서 이클립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 작업 폴더를 쓰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클립스 하나를 가지고 여러 작업 폴더를 넘나들면서 실습에 편리한 형태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면 학교 수업할 때는 학교 수업 관련된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개인적으로 개발 공부할 때는 별도의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지정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되고요. 이때 이클립스가 동작하면서 이런저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설정한 내용들은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에 따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 학교 워크스페이스를 잡아놨다. 그럼 여기에 설정했던 내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만들었다면 그때 적용하는 이클립스의 환경들은 또 이쪽에 따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몇 번 테스트 해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관리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 만들어놨던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폴더를 선택하시고, 저는 체크박스를 그냥 두는 걸 추천합니다. 실행할 때 어떤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할지 선택하기가 편하니까요. 만약에 이 창이 체크하고 나서 실행을 해서 다시 창이 안 뜨게 되는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를 바꾸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새로 열어야 돼요. 자꾸 실행을 해야 돼요. 귀찮죠. 그래서 실행할 때 어떤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건지, 뭐 다시는 바꿀 일이 없다 그럼 체크하시면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 이대로 갈게요. 런치. 그러면 그 유명한 이클립스가 실행됩니다. 이때 비어있던 워크스페이스에는 지금 실행되는 이클립스에 적용될 여러 가지 설정들이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클립스가 어떤 환경으로 동작할지 알게 될 거예요. 설정을 바꾸면 바꾼 설정도 이 안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요. 굳이 뭐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해서 이클립스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이클립스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이런저런 도움말을 보여주죠. 웰컴이라는 탭이 보이고요. 자, X를 눌러서 웰컴 창을 닫아주면 이런 레이아웃의 창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나온 창들 중에서 가운데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코딩할 때 사용할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코드를 짰을 때 유용하게 이것저것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탭들이 있고,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뭔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또는 뭐 패키지 익스플로러,
뭐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의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 이런 걸 보여줘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제공을 합니다. 가장 자주 쓰는 창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나 아니면 어느 쪽에다가 아래쪽이나 다른 쪽에다가 아니면 아래쪽이나 어디 다른 곳에다가 이 창들을 다 옮길 수 있어요. 편하신 대로 옮겨서 쓰시면 되고요. 옮기는 방법은 요 탭 같은 걸 눌러서 탭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하는 곳에다가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알아서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태스크 리스트나 아웃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않고 딱 요 모양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뭐 이건 추천 사항입니다. 이클립스를 사용할 때 이제 보통 자바만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JSP나 스프링 같은 걸 이용해서 웹 관련된 개발을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 그 인코딩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클립스가 동작을 할 때 그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는 UTF-8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글이 깨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설정을 몇 가지 바꿔주시면 좋은데 윈도우에 프레퍼런시스라고 해서 이 이클립스가 동작할 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퍼런시스에 가면 제너럴이라는 탭이 있어요. 요걸 열어주시면 그 맨 아래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워크스페이스는 지금 우리 작업하고 있는 폴더를 말하고요. 거기에 만들어지는 파일들의 기본 텍스트 인코딩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ms949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UTF-8로 선택을 바꿔주시고 어플라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웹 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좀 더 아래로 내려왔을 때 웹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요걸 눌러서 CSS 파일, HTML 파일, JSP 파일에 대해서 인코딩 방식을 전부 UTF-8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본값은 EUCKR이라고 해서 한글과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 인코딩 방식으로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UTF-8 형식으로 변경해 주시는 걸 추천해요. 자, 요 정도. 다른 건 괜찮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메모장으로 해봤던 첫 번째 예제랑 똑같은 작업을 이클립스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라는 걸 만드시면 돼요. new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프로젝트의 종류가 되게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얘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서 좀 이상한 어려운 말로 써져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 아니라 자바 개발자를 위한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이면 이 new 메뉴에 자바 프로젝트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처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받으신 분들은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받으신 분들은 자, 이 오른쪽에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버전으로 이 이클립스가 동작하는 환경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자, 왼쪽에 이 플러스를 눌러서 이클립스가 동작하는 환경을 자바라는 걸로 변경하시면 자바 개발자를 위한 이클립스와 동일한 화면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를 선택하고 이 퍼스펙티브를 바꿔주면 돼요. 오픈 누르면 요 이클립스의 레이아웃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자바 개발을 위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바뀌었죠.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그리고 똑같이 파일에 new를 눌러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딱 자바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퍼스펙티브를 자바로 해놓으면 자바 개발을 위한 모양으로 이클립스가 동작을 하고, 엔터프라이즈로 바꿔놓으면 이제 웹 개발할 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용도들의 도구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이 퍼스펙티브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바 개발을 위한 기본 내용으로 보니까 나머지 다 지워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그러면 뭐가 막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자 보시면 자바 1.8 실행 환경이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건드릴 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저는 first project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자,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 만들어졌다? 워크스페이스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에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보이고요. 자, 실제 프로젝트 폴더는 생긴 게 좀 달라요. 이클립스에서 보여주는 패키지 익스플로러는 자바 코드를 위주로 패키지라고 하는 걸 위주로 보여주고 있고요. 패키지는 자바 파일들을 관리하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와 보면 뭐 이상한 게 더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클립스에서 보여주는 건 이 src라는 소스 코드가 들어가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재 시스템에 있는 실행 환경이 무엇인지 지금 이 프로젝트와 연계된 JRE 버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 실제 존재하는 건 src 하나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src에 우클릭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바 파일은 패키지 단위로 관리하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 줄게요. 자, 패키지 이름은 지금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은 걸로 나왔는데 뭐 바꾸셔도 되고 그냥 둬도 됩니다. 어차피 이건 관리를 위한 폴더 이름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피니쉬 해보시면 이렇게 빈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src 폴더에 first project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졌죠. 폴더는 패키지, 패키지는 폴더. 패키지는 자바 파일을 관리하는 폴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패키지에다가 또 우클릭을 해서 자바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바 파일은 메모장 갖고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바 파일은 결국 컴파일 돼서 클래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하시고 hello java라고 다른 거 건드릴 거 없고 이름만 작성을 해서 finish라고 하면, 자 이렇게 자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바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 자바 파일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public class hello java, 잘 안 보이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계속 이렇게 증가가 돼요. 다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이너스를 누르면 줄어들고요. 여러분이 보기 편한 형태의 크기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메모장으로 썼던 코드랑 동일한 코드가 보여지죠?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 파일이 어떤 패키지 안에 소속된 것이냐, 어떤 패키지 안에 소속된 것이냐, 그걸 나타내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system.out.println 라고 해서 hello java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파일 탭 보면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일이 수정 중이다, 아직 저장이 되지 않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얘를 파일에 세이브,
역시 단축키는 컨트롤 S네요. 저는 컨트롤 S만 주구장창 누릅니다. 컨트롤 S를 누르면 요 앞에 표시됐던 별 모양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저장이 됐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자바로 만든 코드를 실행을 해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컴파일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려고 cmd 창에서 환경 변수도 설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바 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컴파일을 할 수가 있었죠.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이클립스 같은 녀석은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귀찮은 작업들을 자동으로 많이 해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하면 우리 프로젝트 폴더에 src라는 폴더 말고 바이너리라는 폴더가 보여요. 얘네 두 개는 서로 완벽하게 대칭으로 동작을 하고요. src에다가 패키지를 만들면 바이너리에도 패키지가 만들어지고 src의 패키지 안에다가 자바 파일을 만들면 빈 폴더에는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이 담깁니다. 이걸 이클립스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또는 개발하실 때 코드를 열심히 작성하시고 저장만 하면 이클립스가 연계되어 있는 우리 시스템에 있는 JDK를 활용해서 컴파일을 하고 아까 바이너리 폴더에다가 컴파일된 결과를 넣겠죠.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실행 역시 마찬가지로 cmd 창에서 자바라는 걸 이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클립스에서 이미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run 메뉴를 보면 Ctrl F11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쓰면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심하실 거는 debug라고 하는 메뉴로 실행되지 않도록 요거는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분석하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이 안 될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코드를 분석할 때 활용을 해요. 버그를 찾는다. 디버그라고 합니다. 이걸로 실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는 Ctrl F12를 눌러보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Ctrl F12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없었던 이상한 창에 제가 창이 옮겨졌죠? 아래쪽에 있던 창에 Hello Java라고 콘솔 탭이 하나 열리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바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 cmd 창, 콘솔 이곳에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보통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콘솔이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장비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콘솔이라고 합니다. 바로 직접 연결되는. 그래서 이 콘솔이라고 하는 건 운영체제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텍스트 환경에서 동작하는 형태로 보통 공부를 많이 해요. 이클립스가 이 콘솔을 따라서 문자들이 출력될 수 있는 화면을 하나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수정을 하시면 저장을 했을 때 알아서 컴파일까지 해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쓴 코드가 있다 그러면 빨갛게 밑줄을 주면서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죠. 메모장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실행만 하시면 연습이 되겠죠. 이클립스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